네, 안녕하세요. 저 경인교대 교육학과 황매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 제 수업은요, 교육학과 심화 과목인 영재교육론 수업입니다. 영재교육론 수업은 일주일에 3시간씩 진행되고 있고요. 영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 주제를 2시간에 걸쳐서, 6시간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수업은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성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성취 영재라든지 취약계층 영재, 그리고 여성 영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 있고요.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학생들이 이 주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자기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우리 영재교육론 수업과 관련된 주제로 글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글 쓴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또 관련된 좀 심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와서 발표를 하는,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저희는 오늘 영화를 보고 와서 수업이 진행되는 그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수업의 첫 시작은 학생들의 토의로 시작이 되는데요. 토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난주에 제출했던 활동지 내용을 제가 미리 보고 좀 의견이 서로 다른 아이들끼리 모아서 미리 좌석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앉아야 될 좌석을 PPT로 공지하고 학생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제가 활동지를 나눠주고요. 학생들은 토의를 하게 되는데, 그 토의의 주제도 제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취지로 토의를 하게 되고 토의의 주제가 어떤 거라는 것들을 이렇게 PPT로 보여주고 그 토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이 토의를 하는 동안은 저는 주로 순시를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가는지 주로 듣고 있고요. 학생들끼리 토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씩 도와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토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학생들 순회하면서 계속 토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수업의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은 저희 교재 내용 중에서 3챕터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3챕터의 내용을 제가 다 강의로 강의로 제공하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들이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걸로 제가 과제를 제공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는 건 이 각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짚어주는 역할, 이걸 가장 많이 하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가 영어 교재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조금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너무 많이 담기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각 장에 한 가지 주제 정도, 이 정도를 제가 뽑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연구해 온 내용을 발표하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었던 연구, 그 중에서도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학생들은 한 학기 저희랑 공부하면서 한 명이 한 가지 연구를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2명의 학생이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런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전체 디스커션을 하는데 이 디스커션은 주로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질의응답에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학생들 스스로가 발표 학생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빨리빨리 쉽게 답을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오늘 수업, 길게는 지난 수업부터죠. 이 주제에 대해서 거의 6시간 가까이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면서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제가 덧붙여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영화 봤어요, 그죠? 무슨 영화 봤죠? 보고 여러분들 그 쓴 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토의하기 위해서 제가 좀 나눴어요. 자, 여러분들 거 다시 받을까요? 자신이 작성한 활동지 내용을 발표할 거예요. 지금 쓴 거. 자, 시작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처음에 좀 무섭게 하는 걸 알면서 정말 많은 걸 도전하는 게 좀 그리고 어렵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부하기 얘기를 때문에 했는데 많이 일단 중산층이었다면 일단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이들에 비해서 좀 더 기회가 많으니까 자신의 영재성을, 글쓰기 영재성을 좀 더 일찍 발견하고 그 재능을 키워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중산층 백인이었다면 주변에 그 영재성을 알아줄 사람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자신의 영재성을 알아주고 지도를 하고 가르쳐 주었던 이 포레스터한테 좀 더 의존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대로 징계 받을 뻔했을 때 결국엔 포레스터가 처음에 이제 자말이 농구도 잘하고 글쓰기도 잘하고 둘 다 잘했잖아. 근데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흑인이니까 글쓰기는 잘할 리가 없겠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재능을 숨겼고 농구로만 나가려고 했었잖아. 자, 여러분 대략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지난주에 본 영화가 생각이 나세요? 이제 좀 떠오르세요? 아, 내가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구나. 이런 장면들도 있었구나. 이런 걸 얘기하고 싶구나. 조금 떠올리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활동지 발표 했고 하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의견들 나누신 것 같아요. 예, 발표는 하는 주는 제가 가서 조금 의견 나누라고 얘기를 했고, 자,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1, 2, 3, 4입니다. 자, 1조는 자말은 영재인가? 자말은 영재인가? 영재라면 그 이유는, 영재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보세요. 자, 우리가 각 팀별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흩어져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해볼 거니까 잘 그 각 팀에서 자기 이야기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기 이 팀은 자말이 영재라고 가정했을 때 그 영재성을 교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자말 같은 아이들을 자말처럼 저소득층이고 소외된 계층이고 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자말이 가지고 있는 영재성이라고 하면 문학적 영재성이잖아요. 더더욱 수학이나 이런 것보다 눈에 띄지 않죠. 예, 특히 한국적 상황에선 더 그럴 거고. 그렇다면 교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이 팀은 얘기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팀은 소외계층 영재를 교사가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지, 왜 어려운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사조는 우리나라 중산층 여학생이었다면, 자말이 우리나라 아이고 또 여학생이었다면 그리고 중산층이었다면 세 가지의 가정이 다 바뀌는 거죠. 그랬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재로 발탁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왜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토의 주제 아시겠어요? 네, 그럼 시작할까요? 얘는 항상 뭐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이랬지 얘가 영재입니다 이랬잖아. 좀 잘 쓰는 애인 것 같다. 발표했지만 그렇게까지 누가 봐도 얘는 엄청나게 얘는 셰익스피어의 환생이다 약간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런 그 원석을 발견하는 거를 제 포레스터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 첫 번째 우리나라였다면을 본다. 물론 뭐 학자들에 따라서 흥미는 흥미고 과제 지수를 좀 다르게 보기도 해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 약간 그것도 영재라고 그러면. 영재는 일단 과제를 지속하고 있으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그런 공감 능력도 어쩌면 서사 영재의 약간 영재적인 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근데 정말 생각을 해도 본인도 저소득층이고 흑인인 걸 알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여자인 친구 그 발라라고 그 걔를 옆에 두면서 본인도 의식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저소득. 근데 내적 동기랑 외적 동기가 있으면 이제 집안이 부유하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는 외적 동기는 충족이 되니까 어쨌든 한쪽의 동기가 충족되면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소외계층 영재로 태어나서 내적 동기마저 없다면 그러면 그 아이가 발현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교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사실 물론 자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걸 극복하고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많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맞아, 포기할 수도 있지. 근데 포기할 영재였는데 만일 집안 사정이 받침이 되었다면 그 영재는 포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일단 지금 교사에 나는 한 번 더 포커스 맞춰보고 싶거든. 만약에 포레스터라는 그 인물을 개념 자체를 만나지 몰랐거든, 사실. 않았다면 저런 말이 있는 줄도 영재를 몰랐고 근데 대부분의 교사는 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처럼 뭔가 수학영재, 과학영재, 만났다면? 영재 아니면 해봐야 뭐 예체능 영재 이렇게만 생각하지 다른 분야의 영재가 있을 그걸 거라는 얘기를 그런 하는 거지. 뭐지? 만약에 포레스터라는 아니, 사람이 딱 그 영화에서 부족한 것도 뺀다. 전문성이 좀 부족할 자말의 것 같고. 인생에서 그래서 포레스터가 그런 것도 좀 더 빠진다. 강화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아까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그런 시험 결과나 또 그 과제 집착력이 있다고 봤고 또 창의적인 면은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지만 포레스터라는 그런 권위 있는 작가가 창의적이라고 코멘트를 해준 걸 보면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의견이 내포를 형성함으로써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는 거였어. 그래서 친근감 같은 거를 아이들과 같이 생기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사가 아이들의 어떤 특징 같은 걸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정기적인 집단 상담,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교사가 자신의 사담 얘기를 하면서 친근감을 만드는 것, 그리고 놀이를 활용한 수업, 일기장 코멘트, 급식 등의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사실 뭐 예를 들어 다문화 학생이라거나 저소득층 아이가 뭐 천재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 덜 하게 되잖아.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똑순이 뭐 이런 뭐 과학 영재, 수학 영재만 생각하지 다른 분야의 영재가 있을 거라는 그런 무지? 그러니까 약간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에 선생님은 더 영재 교육을 무지하다. 그렇지. 아무래도 관찰해서 그 학생에게 잠재성이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 영재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소외계층 아이들도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선생님이 좀 멀게 느껴지면 말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일단 진짜 친해지는 방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랑 30명이랑 다 친해지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약간 선생님이랑 멀다는 생각은 안 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13장 문화적 다양성과 저소득층 아동 영재성에 대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미성취 영재 이야기나 여성의 미성취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자, 그래서 12, 13, 14가 오늘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지만 제가 간단하게 짚어주고 각자 공부를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12장 한번 볼까요? 보면 미성치 영재는 사실은 영재 연구가 아주 오랫동안 연구되는 동안 미성치 영재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어디서 봤을까? 이디어 사방, 서번트 증후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건데? 어느 한 분야에서만 되게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능력을 갖고 있는 영재학. 굿닥터에 나오는 친구는 원래 뭔데? 자폐증이죠. 자폐증,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발달장애. 발달장애이면서 그런데 뭐예요? 소아과 의사야. 맞아요? 그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들 정도로 장애가 있거나 지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어느 한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친구들이 발견되면서 나타난 개념이 미성치 영재. 네. 이렇게 다른 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도 학교에서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부적응하였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도 내지 못했고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이제 이런 개념이 있으면서 학교 공부를 잘 해내지 못하더라도 학교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면 왜 영재들이 미성취에 가는가? 그리고 미성취하고 있는 영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가? 그들의 특성은 어떤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ADHD 들어보셨죠? ADHD는 어떤 거지? Attention Deficit, 주의가 부족해. 하이퍼, 높아. 네, 하이퍼 액티비티, 활동이 높아요. 디스오더, 장애예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 이 ADHD를 가지고 있으면 주의가 산만하고 계속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거 공부해봐, 이거 해봐 이런데 잘 따라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학교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지적 영재라면 아까 뭐 자말같이 글을 잘 쓰는 영재라면 서사적 능력, 수학을 잘하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발휘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미성치 영재에 들어가면 ADHD 또는 학습장애, 여기 닥터스에 나오는 자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도 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 영재인데 어디에 가 있어? 도움반에 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12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학생들이 어릴 때 엄청 똑똑하고 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보다 성적도 더 좋은데 결국 최종적으로 가면 뭔가 남자들이 더 그 지위가 높은 자리에 더 많이 가 있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될까라는 연구를 좀 했었는데 그때 연구를 했을 때 이미 공부를 잘하고 있는 초, 중, 고 때부터 꿈꾸고 있는 직업의 포부가 좀 다른 거예요. 포부. 네, 뭘 하고 싶다라는 포부가 이미 남녀 차이가 좀 나고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설명하는가라는 변인들을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발견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포부를 가질 때 이런 진로 포부가 높으려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정도에서 진로 포부로 가는 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는 좀 더 밀접히 관련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잘하고 있어야 높은 포부를 가는 거에 있어서 이거의 관계가 남학생이 좀 더 크다는 거죠. 여학생에 비해서. 이거 보면 0.17, 0.21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그러면 이런 거에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지만 스스로 내가 잘한다고 느끼는 것도 좀 다른 장면이잖아요. 잘한다고 느끼고 포부를 높이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하고의 관계가 되게 큰 설명력을 갖는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빠하고의 애착보다 엄마하고의 애착이 더 설명력이 커요. 그 다음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엄마하고의 애착보다 아빠하고의 애착이 설명력이 커요. 그리고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고, 딸은 아빠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네.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였어요. 연구 결과였고, 이런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질적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어요. 왜 이런가? 근데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건 여학생이잖아요. 여학생 쪽에 집중해서 물어봤더니 여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나한테 너 참 잘했다라고 할 때는 진짜 잘한 게 맞대요.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잘했다라고 할 때는 이건 립 서비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별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정말 잘해준다고 해야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힘을 얻고, 그래서 좀 더 높은 진로 포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를 종합하면서 이렇게 뽑아냈던 시사점 중에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영재성 발굴에 아빠가 얼마나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어요. 예, 뭐 이거는 뭐 얼마나 정확한 건지 우리가 모았던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니까 이런 결과들도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발표를 들어야 되는데, 영재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사례 연구 진짜 공부하기 어렵다, 그치? 주정이가 2번은 안 해오더니 오늘은 학교를 안 나와버렸네. 네, 그래서 오늘 소외계층 영재 교육이랑 다문화 영재를 위한 판별과 교육 이거 할게요. 원래 다문화 영재라고 하면 이제 다문화 학생의 특징과 영재성의 특징을 모두 다 갖춘 학생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은 뭐 국제 결혼이나 뭐 유학생, 이주 가정, 뭐 북한 이탈 주민을 일단 그런 가정을 의미를 하고, 법적으로는 뭐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 이주해 온 뭐 가정이나 아니면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 분이셔서 이렇게 생긴 가정의 학생이든지 뭐 이런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문화적 차이의 혼란을 겪고 언어의 능력에서도 부족함을 보입니다. 또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이 사회적 경제적 자본이 부족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결핍되고 제한된 학습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언어 능력을 통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가정 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가 가능해져서 부모의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또 부모와 학생 모두 자신감이 함께 향상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본 프로그램 이후에 외국어 고등학교나 국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뭐 이중언어 대회에서 상을 받고 뭐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학생 및 사회가 대상이 되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다문화 영재 교육의 그런 선발 문제가 있는 이유는 다문화 영재 교육에 대한 약간의 그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비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다문화 가정과 그 교사들에게도 자신들의 지지나 기대의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 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 영재의 영재성을 환경, 역사, 문화와의 상호작용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느낀점과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토의 주제 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정리하면서 이전까지 다문화 학생을 생각하면 보통 영재교육보다도 기본적인 일반 교육 과정에서부터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가 앞섰는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점인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가 오히려 이 학생들에게 신체, 정서, 언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영재 발굴이 저조한 이유를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원인을 둘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많은 교사들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족한 인식과 가정에서의 저조한 관심, 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의 원인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인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문화 영재 학생들도 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맞춤화 프로그램과 의무 추천 등 제도적인 측면을 통해 동등한 위치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글로벌 브릿지나 LG 사랑의 다문화 학교와 다르게 다문화 영재를 일반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서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영재 프로그램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사례에 대한 예시가 함께 제시되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을 토의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논문의 저자처럼 다문화 영재 학생 맞춤 개별 프로그램을 일반 학생과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영재 아이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실시되는 게 좋은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 토의 주제는 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 공부하세요.